회사가 매출 12조로 12조 원을 넘어서 올해 2분기에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배가 아팠다. 퇴사를 한 뒤에도 회사는 계속된 성장을 이어갔고 동기들의 연봉은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연봉 인상과 성과급에 대한 소식을 접할 때마다 방구석에 처박혀 공무원 공부나 하고 있는 내 모습이 초라해 보였다. 그럴수록 내 스스로를 더 몰아붙였다. 밥 먹고 자는 시간 이외에는 책상에 앉아 공부만 했다. 하지만 눈은 책을 보고 있더라도 정작 머릿속은 다른 잡생각들로 가득했다. 이 길이 맞는 길인가? 공무원이 된다고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과거의 내 선택에 후회하고 있진 않나? 결국 2년 반 동안 시험은 계속해서 떨어졌고 올해 35살의 나이로 공무원 시험을 포기했다. 한때는 주변에서 부러워하는 삶을 살던 내가 지금은 30대 중반에 최저시급을 받는 삶을 살고 있다. 사장 포함 총 직원 3명의 아주 작은 온라인 쇼핑몰 업체에서 일을 한다. 예전 같으면 고려도 안 했을 정말 작은 규모의 회사이지만 공무원 시험을 포기한 뒤로 많은 것들을 내려놓게 됐고 나는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붙잡아야 했다. 떨어진 자존감 때문일까? 솔직히 말하면 새롭게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 막막하고 자신이 없었다. 경력은 물경력에 나이는 30대 중반. 신체도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다시 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지 걱정이었다. 그때 마침 한 친구가 함께 일하지 않겠냐고 제안을 해줬고 난 당장 뭐라도 해야겠기에 그 제안을 수락했다. 지금 생각이지만 아마 그 친구의 제안이 아니었다면 난 다시 현실을 도피하고 한동안 방에 처박힌 채 히키코모리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처음엔 하루 5시간씩 아르바이트로 시작을 했다. 상대적으로 쉽고 단순한 일을 하는 데에도 힘에 많이 붙였다. 기초 체력이나 근력이 부족하다 보니 조금만 움직여도 허리가 아프고 금방 피곤해져서 집중력도 흐트러졌다. 지금이야 20kg 정도의 짐들도 쉽게 옮기지만 처음엔 10kg짜리 자루를 드는 데에도 온몸의 힘을 다 써야 할 정도였다. 그래도 바쁘게 일을 하다 보면 어느새 5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었다. 진이 다 빠진 상태로 퇴근을 하고 샤워 후 먹는 저녁은 내가 2년 반 동안 공부를 하면서 먹던 어떤 저녁밥보다 맛이 있었다. 그 전엔 식욕도 없고 소화도 잘 안 됐었는데 일하고 먹는 밥은 어찌 그리 잘 들어가는지 스트레스 없는 단순한 육체 노동의 효과가 이런 건가 싶기도 했다. 점차 일에 적응해가기 시작하면서 이 회사에서의 미래를 조금씩 그려보기 시작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회사이기에 업무 체계는 잡혀있지 않고 그저 들어오는 주문을 그날그날 밀리지 않고 배송하는 데 급급한 아직은 허접한 수준의 회사이다. 더운 날 밖에서 땀을 흘리고 안에서는 먼지를 마셔가며 바쁠 땐 쉴 시간도 없이 일해야 하는 열악한 근무 환경도 문제였다. 비효율적인 작업 과정, 열악한 근무 환경, 그리고 최저시급에 준하는 적은 급여. 당장의 상황을 보면 이곳에서 미래를 그리기는 쉽지 않아 보였다. 하지만 이 일마저 어떤 성과도 없이 중간에 그만둬버리면 앞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도전할 용기가 나지 않을 것 같았다. 대기업 퇴사, 이민준비 포기, 공무원 시험 실패. 연이은 포기와 실패로 나에 대한 믿음이 없어졌을 때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당장 뭐라도 하는 것이었다면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버티는 것이었다. 그래서 당장은 힘들어도 이곳에서 계속 일을 해보기로 했다. 친구와 정식으로 직원 계약을 맺었고 아예 집도 회사 근처로 이사를 왔다. 직원으로 일하면서 느껴보니 이곳 나름의 장점도 있었다. 사장이 친구이다 보니 일을 하면서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도 칼같이 지킬 수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몸쓰는 일을 하면서 식욕도 살아나고 오히려 건강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이 좋았다. 하루 종일 바쁘게 몸을 움직여야 했기에 일하는 동안에는 그동안의 걱정과 불안 증세도 잊을 수 있었다. 이 회사를 다니면서 당장 내게 필요했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조금씩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그렇다고 지금이 엄청 행복하다거나 대기업 동기들의 삶이 부럽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집이 있고 멋진 차가 있고 좋은 가정을 꾸린 친구들을 보면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하면서 생각이 많아진다. 누구는 억대 연봉을 받고 누구는 이제야 최저시급의 급여를 받고 있다. 이미 너무나도 커져버린 격차. 아무리 노력해도 이제는 그들과 같은 수준으로 살 수 있을 거란 기대를 접어야 한다는 현실이 씁쓸하기도 하다.
나는 그때 왜 대기업을 퇴사하게 되었을까? 다음 영상에서는 내가 왜 진짜 퇴사를 하게 되었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